여권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줄줄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광진을 지역구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81,834가구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고민정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 의원이 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홍보 문구와 팸플릿을 돌린 셈이 됐다라는 혐의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둔 어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같이 선거에서 이번에 싸웠잖아요. 싸웠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경쟁했잖아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기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분의 결과가 좀 다른 겁니까? 한 분은 무혐의, 한 분은 기소유예.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무혐의는 아예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무죄고요. 기소유예는 죄가 되기는 되는데 그냥 검찰이 봐주겠다. 그 재판에 걸지 않겠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같은 지역에서 경쟁했던 두 명의 후보였었기 때문에 네네. 판단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이. 그런데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먼저 고민정 의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이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60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선거 운동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부정선거죄가 되거든요. 부정선거운동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처벌을 갖다가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고민정 위원 그 후보 측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부정선거 운동죄로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갖다 한 거예요. 아, 자치위원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따져보니까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죠. 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느냐? 고민정 후보 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립되는 구조인데. 지지 선언을 안 했는데 지지했다고 공보물을 냈으니. 네네. 그럼 거짓말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 후보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은 그 형량이 제법 세단 말이에요. 뭐 3년 이하 징역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갖다가 보니까 고민정 후보 측의 어떤 시의원이 이 모든 문구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이 기소가 된 거고 후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혐의로 불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가 기소할 때는 공소장을 쓰지만 불기소할 때는 불기소 이유서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는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공개를 갖다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은 그 규정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예외적으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개심의위원회에다가도 회부시켜가지고 심의를 해본 결과 이런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 정도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검찰청에서 동부지검에서 그런 그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로는 좀 이상하다라는 건데, 동부지검은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었던 그 지검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별개니까 추 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왜 이게
무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던 동부지검이 이번 고민정 의원 건과 관련돼서는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일반인으로서 왜 이거를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물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넣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가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벌금이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굉장히 중한 건데 두 가지 건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이용했다. 그리고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고민정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있는데 저게 불기소가 됐다라는 게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구로의 윤건영 의원, 그 다음에 동작의 이수진 의원 등등도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모든 검찰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현 정부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이 모습이, 저는 단호히 이건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저는 어떤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연초에 피자 돌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현직 지사가 피자 돌린 거는 기소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에 무려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불기소 처분 내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질질 끌다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고, 이게 검찰개혁이라면 국민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당만 기소하고 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해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가는 처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고, 어떨 때 보면 민감하기도 하면서 폭이 넓기도 해요.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혹은 남을, 경쟁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도성과 당락의 영향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미쳤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자, 고민정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보물에 사진을 한 장 넣는데 거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자치위원이죠. 그 사진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넣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건 단순히 실수죠. 의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를 넣어서 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오세훈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금품입니다. 예. 금품 10만 원만 불법으로 돌려도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120만 원을, 그리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님을 기소 유예한 것 자체가 관대한 처분입니다. 예. 그에 비하면 고민정 의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무혐의 처분하거나 약간의 가벼운 처벌, 이 정도가 적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친문 핵심이라 봐줬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의견이고요. 그리고 야당 한번 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야당 의원님들 중에요, 지금 무혐의 받은 분들 계시고요. 훨씬 이거보다 굉장히 그 중대한 위반의 정도가 심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받은 야당 의원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친문 핵심이라 좀 봐줬다, 이런 프레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예, 친문 핵심이라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쨌든 검찰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그걸 밝힐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봤을 때 의도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당락에 영향이 없다면, 사실 이게 8만 명한테 이제 8만여 명한 가구에 간 건데, 과연 8만 명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영향이 없다면 왜 그런지를 밝힐 책임은 분명히 검찰에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럴 때도 이제 대법원에서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과연 소극적과 적극적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과연 누가 그것을 그 기준을 만들 것이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의도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설명이 돼야만 어쨌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늘 현 정부에서 춘풍추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겐 관대하고 나에겐 엄격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법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점도 검찰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